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럴수록 내 자산 어디선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든든히 이끌어주실 재무 전문가 윤창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실 텐데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쉽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1996포인트라고 하면 2008년도 정도의 포인트예요. 네,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포인트인데 그렇죠. 제가 오늘 쭉 봤습니다. 과거 자료들을 봤는데 좀 좋은 그 정보를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자, 반등을 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대부분 2008년도 이후에 5번 정도 이렇게 좀 급락,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급락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2년 안에 원상 복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 이제 하루 이틀이 마음 이렇게 졸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2년 정도 마음 먹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다시 반등이 일어나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두운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항상 오는 법이니까요.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 오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5년 정도 후에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둘이서 준비를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남편의 은퇴가 다가오니 막상 또 해놓은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둘째는 또 아직 결혼 전이라서 이 둘째 결혼까지 맞춰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남편이 과거에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어서 또 주식과 관련된 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50대 맞벌이 가정이신데 은퇴 플랜도 좀 걱정이신데다가 아무래도 이 투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저희 현금 흐름표부터 보면서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죠. 네. 자,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52세 직장인이시고 배우자님 54세 이제 맞벌이 부부신데요. 결국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시청자님은 조금 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이제 남편분께서 몇 년 일하시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 두 분의 소득 합계는 상여금 포함해서 480만 원이고요. 네. 자, 지출 합계 303만 원, 보험료 53만 원에 대출 50만 원이 지금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자산은 있으되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좀 숙제가 남아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게 좀 해결되셔야 되고요. 네. 자, 저축 투자 보시면 적금 80만 원, 펀드 20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30만 원까지 해서 하고 계시고 네. 자, 월 확계액은 180만 원인데 오늘 시청자님이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주식으로 좀 손실 보신 경험도 있는데 오늘 같은 지수를 딱 보시면 아마 아유, 난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자, 10년 전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MC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집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민감한 질문인데. 네, 10년 전 가격입니다. 사지 않을까?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주식은 왜 안 사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자, 우리나라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샀을 리는 없죠. 그렇죠. 예, 다 주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네. 예,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은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서 6년이면 회복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정도 금액이시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 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포트폴리오 드리면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합계 480만 원 선에서 지출합계 303만 원인데 아직 대출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출은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파트 9억 5천짜리 자가 있으시고요. 자, 수시 입출금 통장 1,500만 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마음은 편하시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금리는 불편합니다. 굉장히 이자 없고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1,500만 원 두실 거면 그냥 CMA에 두세요. 그래야지 일할 이자 계산 다 해갖고 RP형이나 이런 경우 뭐 MMW형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2.5% 이상도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꼭 CMA 쪽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대출 3억 2천 있으시고요. 연금저축 2,800, 펀드 4,200. 자, 펀드도 오늘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2주 전에 환매를 좀 해서 리밸런싱 하셨으면 상당히 수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갖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네. 환매를 통해서 수익 달성을 해야 된다. 요거 꼭 명심하셔갖고 네. 현재 7억 7,830만 원의 자산인데 앞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은퇴가 조금 더 좋아지시겠죠.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자산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몇 점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6점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생각보다 좀 짠데? 네,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둘째가 이제 결혼을 해야 마음이 놓이실 거다. 근데 막상 둘째 결혼시키면요. 은퇴가 다가왔기 때문에 또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뭘 하나 끝냈을 때 편안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진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달성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부자되기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60% 달성했냐, 70%, 80 이렇게 진도율로 가야지만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6점 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달성률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보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험 상황은요.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암보험 있으시고요. 자, 요게 이제 시청자님이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이에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시지만 네. 자,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가면 이게 2배씩 점프업을 합니다. 그래서 34,000원이 6만 원, 6만 원이 뭐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가시니까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직 52세면 비갱신형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비갱신형 암보험들로 좀 전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DB손해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셨고요. 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 자, 배우자님은 종신유가 2개 들어있는데 네. 삼성생명 리빙케어는 CI 보험이죠. 아. 그래서 중대한이라는 앞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 10분이 청구하면 한 분 정도가 못 받는다고 해요. CI 보험이. 그래서 나쁜 보험이 아니라 불편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 2개 합쳐서 지금 3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계시니까 조금은 돈이 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이 환급형 상품이 변액으로 굴러가든 아니면 내 중대한이 가리지 않고 일반 암에도 다 주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안전벨트 상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안심동의 운전자인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운전자를 5만 원씩 드는 거는 굉장히 좀 낭비다 이렇게. 예,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이 10,000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 10,000원에 똑같은 보장이 된다고 하면 10,000원 드셔야지 그쵸. 굳이 5만 원을 해서 4만 원을 보험에서 좋은 일 시키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줄여도 만약에 배우자도 있고 나도 운전자 보험이 있다. 이런 것만 조절해도 돈 8만 원, 9만 원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 리모델링 팁이 되겠고요. 네. 삼성생명 변액 일반 연금보험이죠. 공시율형이니까 과거에는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좀 금리가 낮은 상태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총 53만 2,360.
원 요렇게 내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험 현황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짚어드렸으니까 당연히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우선 이 전문가 플랜을 큰 틀에서 보여드리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실까요? 네, 소득 480만 원에 지출 303만 원. 좀 많죠? 근데 이 많은 이유가 당연히 보험과 대출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마 따님 결혼시키는 부분 때문에 예, 또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쓰여질 저축이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노후를 위한 저축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축 투자 180만 원을 하셨는데 자, 오늘 보장성 보험 24만 원 조절해 드리고요. 대출 이자 9만 원 내려 드릴 거고 지출 통제 20만 원 절감해 드리면 자, 지출 통제 20만 원 절감하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왜냐? 이걸 안 하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쓸 돈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좀 줄이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축 투자를 230만 원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보험 리모델링과 이 대출 상환 그리고 지출 통제로 저희가 약 50만 원 정도 좀 세이브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 저축 투자의 좀 더 디테일한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루는 지금 적금 80만 원, 펀드 20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연금저축 30만 원에서 적금 80이 이제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금리가 낮으니. 예, 근데 이거 잘못된 판단은 아니세요? 예, 바로 2년이나 뭐 3년 안에 바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펀드나 ELS를 하기에도 이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기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적금을 쓰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180만 원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욕심이 나네요. 예, 그러면 네. 내년에 할지 내후년이 할지 결혼 날짜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 CMA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자는 어차피 똑같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적금은 1년짜리 적금을 했어요. 근데 날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개월, 12개월을 못 채운 거죠. 네. 11개월에 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금 이자율이 안 나와요. 하지만 CMA는 넣어놓으시고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다 일할 계산으로 해서 이자 드리니까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1년을 만약 넘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씩 하면 1,200이 됐죠. 그걸 예금으로 묶으시고 다시 100만 원씩 CMA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네. 목돈은 예금으로 그리고 월은 CMA에서 계속 이자를 받는 구조가 더 현명하시다. 어떻게 보면 다리품을 조금 팔아야 예, 우리가 이자를 높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CMA를 100만 원씩 하시고요. 적금은 20만 원 좀 낮추십시오.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멀티펀드 50만 원, 네. 변액펀드 30만 원. 뭐 ETF나 저희가 말씀드린 다른 상품은 잘 안 넣어드렸어요. 아하. 이유는 이유는? 지금 단기간에 쓰셔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대출 상환이 더 급해요. 지금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레버리지를 쓰시겠다고 주식은 주식대로 하시고 대출은 대출대로 쓰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은퇴가 빨라지면 이걸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은 차라리 투자를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네. 예,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변액펀드 나도부자 변액연금에 30만 원, 그다음에 추가 납입 30을 해서 230을 조금 심플하지만 단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뭐 지금 저축 나쁘지는 않으시면 조금 더 욕심을 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선 금리가 낮은 적금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조정을 해드렸고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투자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대출을 상환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금융자산 전문가 플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십 출금 1,500만 원 CMA로 1,000만 원 딱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500만 원은 어디다 썼냐? 예, 바로 대출 상환하는데 같이 섞어서 썼고요. 네. 그래서 대출 3억 2천을 5천 정도를 갚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2억 7천으로 줄여놓고요. 네. 자, 연금저축은 그대로 가세요. 이 연금저축 펀드로 돌려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 자체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그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납입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3년 더 넣어서 펀드에서 재미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건 그냥 안정적으로 연금저축으로 가셔서 그냥 빨리 수령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펀드 4,200은 지금 뭐 오늘 날짜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한 6개월 이후 보시고 네. 리밸런싱해서 그때 맞춰서 저희 일시납 달러 변액연금으로 다시
진행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변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채권형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지금 달러 강세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예, 주가가 약해지고 달러는 강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달러에다 투자해 놓으면 훨씬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다양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좀 해드렸는데요.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상환을 함으로써 현재 이 스테이지에 좀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쭉 전문가 플랜을 다 봤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전문가님이 저희 6점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자, 전체적인 재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소비와 저축과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라고 말한 거 치고 6점은 좀 사실 짠 점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나쁘진 않으셨는데 대출을 갚으시려면 얼마든지 갚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미뤄온 듯한 느낌이 강하게 있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을 안 갚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짐이 되죠. 예, 짐도 되고 소비가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갚아 놓으셨으면 네.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전문가님이 이 은퇴 전에는 대출 상환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대출 상환 외에 은퇴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은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큰 자산이 주택이시니까요. 주택 네. 점검하셔야 돼요. 자, 주택 점검.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9억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주택연금으로 아파트를 쓸지가 중요하죠. 근데 주택연금 자체가 9억이 넘으면 네. 우선은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연금 신청을 못 하신다면 네. 결국 이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월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내가 주택연금을 쓰기 위해서 집값 떨어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고. 네, 그래서 바로 은퇴를 하기 위해선 내 재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자, 평가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평가표 저희 어떻게 하는지 화면으로 좀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저는 이걸 연금 수령 계산서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 설계를 하셔갖고 현재 예를 들어 50세시면 자, 월소득과 향후의 노후 생활비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금액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뭘 하냐? 그 중간 보시면 물가가 상승된 노후 생활비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200만 원을 받겠다고 하지만 10년 이후, 15년 이후는 200만 원이 그 돈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어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을 반영하셔야죠. 나 혼자 국민연금은 안 믿고 나 혼자 다 준비할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시점에 이제 목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연금으로 쓰시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과 왜 그때 돼서는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작은 걸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5억에서 팔았더니 내가 거주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네. 그때 3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네. 이 3억이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의 시청자님처럼 9억이라면 이제 팔 때 살 때 세금 계산하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네. 지금 좀 준비해도 자산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자, 연금이나 연금저축이나 이렇게 꾸준하게 월로 모아놓은 경우죠. 자, 그런 것들을 합산해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15년 있다 내가 얼마가 부족하겠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바로 연금 노후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어떡합니까? 서비스 센터 가서 견적서 받잖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연금 노후 계산서를 잘 발행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야말로 은퇴 전에 받아볼 수 있는 견적서 같은 느낌인데, 네. 자, 사실 불편하지만 정말 알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이 확실히 오긴 옵니다. 하지만 역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듯이 은퇴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래도 은퇴 플랜이 많이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은퇴 준비를 좀 이 정도면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제가 6점에서 더 못 드리는 이유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데요.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타깝게 자, 은퇴 후에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 6분이 은퇴 후 소득이 15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다. 결국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네. 준비가 더 부족해서 국민연금 자체도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오늘 시청자님께서 지금 3억 2천에 달하는 3억 7천이죠. 3억 2천에 대출이 있고, 그죠? 따님을 이제 결혼시킨다면 5천에 또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3억 7천을 앞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건 40대인 저도요. 3억 7천 해결하려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죠. 네.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도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37년이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6점을 드렸던 이유도 조금 더 빨리 대출을 상환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퇴를 했을 때 3억, 4억의 대출이 있다는 건 참 불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은퇴를 앞두고 3억의 이 대출이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사실 시청자님 경우는 또 맞벌이로 이렇게 일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은퇴 전에 대출도 있고 맞벌이시면 저희가 은퇴에 대한 좋은 방안을 어떻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은퇴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그 시청자님들은 이런 반응이 많으세요. 어떤? 자, 은퇴하면 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A안은 해야죠. 돈이 없으니까. 예, 연금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고요. B안은 안 할 겁니다. 왜? 나는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선진국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네. 은퇴 이후에 일을 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요. 은퇴 이후의 삶을 정해놓고 사세요. 예, 일도 내가 했던 일을 연장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때는 뭐가 되죠?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능 기부라고 하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시 사회에 기부하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화면을 좀 보실게요. 네. 결국 은퇴 준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 힘들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즐기시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보유 자산으로 생활 가능한 예상 기간을 여쭤봤더니 대부분 10에서 14년 정도에 맞춰져 계시고요. 자, 저 평생은 참 부럽네요. 평생. 예. 나는 일을 안 해도 평생 살 수 있다. 네. 예.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아직은 30% 내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평생인 분들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계산을 해보신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인지. 느낌으로 난 살 수 있어 이러는 건지. 근데 느낌인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임금 피크제 등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일을 좀 하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맘먹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서 네. 내가 너무 쪼들리지 않게 생활하겠다. 그리고 내 자산을 계속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퇴 준비가 한결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인 게 아무래도 은퇴 전까지의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지금부터 막 모으는 건 좀 힘들겠지만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네.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도 부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가 7월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위기에 대비하라. 그래서 펀드 변경 말씀드렸었고요. 두 네. 번째가 달러 일시나 변액 상품 쪽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투자하셔라. 그 이유는요. 네. 자, 경기가 결국은 떨어진다고 볼 때, 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미국과 한국의 경기가 있습니다. 저 중간을 보시면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네. 미국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자, 최근까지는 한국이 항상 높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갑자기 미국이 추월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실업률 또한 한국이 지금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 자체가 한국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는 금리를 함부로 높일 수도 없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랬을 때, 자, 잘 되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까? 잘 안 되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잘 되는 곳에 투자해야죠. 네. 그런데 아직도 시청자님들께 여쭤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세요. 자, 잘 되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에 40% 투자하시고 미국이나 글로벌에 60% 투자하셔라. 이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고요. 네.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고정관념에 딱 붙잡히실 게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무리한 투자보다는 이 보유하고 계신 목돈을 좀 잘 활용을 하는 방안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 방안 지금의 시청자님의 재정 상황에서도 가능한 얘기인지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가능하시죠. 예, 언제냐의 문제지. 자, 지금 못 한다고 하면 한 5년 이후에라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 체질 개선을 하시면 돼요. 체질 개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 선배님 중에 네.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근데 그분이 한 5년 마라톤을 하셨는데 네. 5년 전에 저한테 마라톤을 하자고 그럴 때 물론 저도 마라톤을 안 했죠. 예, 그분이 이틀 열심히 하시더니 알아누우시더라고요. 예. 힘들어요. 네, 마라톤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가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이틀 알아누우시더니 예, 한 달을 이제 마음 먹고 하루에는 1km 뛰고 오. 그다음엔 다음 주부터는 3km 뛰고 5km 뛰고 이렇게 하시더니 15km 이상을 뛰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도 돈을 투자 자산 또는 저축을 하는 방법을 할 때도 네. 오늘 맘먹었다고 내일 모레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이상을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 목돈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목돈이 제일 불편했던 이유는 자, 예금에 넣어놨습니다. 금리가 낮죠. 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깨야 되죠, 무조건. 깨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금 담보 대출. 내가 내놓은 돈에 대출 이자를 주고 돈을 뭐 5천 있으면 3천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과 비슷하죠.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이거 내 돈 내고 이자 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나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기 좌측을 보시면 네. 자, 맡겨놓으시면 자,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즉시 인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서 수익이 빨간 선상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뭘 해주냐? 예, 거치 시에 노후소득 보증금리 연복리 5%를 책정해서 계속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변동 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편했던 상품들을 많이 개선했어요. 내 돈 내고 못 찾는 것도 해결했고요. 네. 연금을 맡겨놓고 금리 떨어진다고 적게 드리는 것도 다 해결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만 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뭘까요? 즉시 인출을 했으면 다시 넣으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5%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돈 다 뺐었다가 15년 때 다시 넣으면 5% 줄 수 없잖아요, 운영사에서는. 예, 그런 것만 불가능하지. 자, 중간에 15년 빨간 박스를 보시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5에서 6%대를 계속 올라가면서 오래 거치할수록 7, 8% 올라가니까 자, 우리가 이런 수익률 내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해요. 예, 주식도 하셔야 되고 ETF도 하셔야 되고 ELS도 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이럴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네. 차라리 이렇게 채권형에 투자하시고 5%대에 만족하시면서 평생연금 확보하시는 방법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교적 이렇게 편안한 방법에 이런 은퇴 플랜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또 배웠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데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보험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 종신보험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자, 종신보험 자체는 이런 거죠. 앞으로 내가 돈 벌 경제적 가치가 높은데 지금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게 없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확보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돈이 많아서 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돼. 네. 이런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물려주고 싶다. 아하.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혹시 사망하더라도 내 자녀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내 가족은 힘들지 않게 네.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는 종신보험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님은 보시면요. 자, 우선은 동양생명 수호천사 안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신형이니까 요건 조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DB손해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은 특약들 부분 특약 감액해서
필요 없는 일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네. 보험료가 15,000원 정도 더 나갔어요. 그것만 삭제해드리고요. 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은 중대한의 CI이기 때문에 나쁘다기보다 좀 불편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거 감액완납이 충분히 되시는 상품이니까 네. 감액완납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죠. 그렇죠. 하지만 벌써 납입기간 10년 중에 8년 정도 내셨으니까 보장은 80% 그냥 가져가신다. 그럼 지금부터 차라리 덜 내시고 네. 내놓은 만큼만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교보생명 유니버셜 종신은 감액 절반 정도만 하고요. 유지해드릴게요. 자,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그렇죠. 거는 그대로 놓아드리고요. 네. 자, 우체국 안전벨트 상해보험은 요게 상해 사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우자님이 지금 조금 운전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해드렸고요. 네. 보험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정리하고 유지하고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해드렸고요. 삼성화재 안심동의 운전자만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부족한 거는 이제 배우자분의 시청자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손해보험이 하나 든든히 좀 들어있어서 괜찮으시고요. 배우자님만 사망이 줄어드셨죠. 그다음에 진단금이 줄어드셨고요. 운전자 보험이 빠졌으니까 네. 요것만 10만 8천 원으로 해서 무해지 통합보험. 자, 납입 기간 동안은 3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게 끝나면 환급형이 다시 되시는 네. 괜찮은 상품입니다. 가성비가 높은 상품이니까 네. 요걸로 해드린다면 자, 53만 원의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낮출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24만 원 덜 낸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투자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네. 자, 삼성생명 그 일반 연금은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출 갚는 데 우선 활용해 드리고 자, 확정연금을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부자 변액연금 중에 일시납 상품인 달러 변액연금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게 무조건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본인의 상황에 꼭 맞게 맞춤 설계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문가님께 좀 불편한 질문을 한 가지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과거에 가입해둔 펀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게 그렇죠, 좀 힘들 거란 말이죠. 힘들죠. 이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응은 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항상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네, 근데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학생들도 시험 전날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일정한 시간, 3일이든 4일이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근데 사는 거 자체는 3, 4일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자, 화면 보시면 네.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줬던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빠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과거 중국 상해 지수를 보면 네. 자, 2008년이죠. 네. 예, 이때 6,000까지 가던 지수가 1,700,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그럼 마이너스 보통 65%란 얘기인데 자, 오늘보다 더 포인트가 심하죠. 아니고 퍼센트. 퍼센트입니다, 네. 퍼센트. 잘못 들은 줄 알고 제가. 네, 코스피는 양호한 거죠. 어. 네,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7년 정도 지난 2015년에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네요. 최고 5,000포인트로 다 가서 네. 자, 이랬을 때 저 파란색 때 못 견디고 환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손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손실이죠. 하지만 그래 내가 7년을 참을 거야 하고 그냥 기다리신 분은 다 복구했습니다. 네. 복구하시고 200% 수익까지 다 받아가셨으니까 자, 그걸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7년 정도가 아니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4년 이후에 다시 오르신다면 이걸 보유하셔야죠. 그렇죠. 보유하시고 지금 거기다가 추가 매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땐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식량을 넣어줘야 됩니다. 식량을. 예, 피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인풋을 좀 해주셔서 다시 커질 수 있도록 자,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병원 가서 약 먹죠. 약 먹죠.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같은 걸 잘 드시고 운동하셔야 되듯이 우리 펀드와 지금 투자돼 있는 상품들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을 좀 유입해 주시면 언젠가 반등했을 때 네. 기다린 보람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들 힘드실 텐데 좋은 얘기를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50대 맞벌이 부부의 은퇴 플랜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생뚱맞은 멘트를 제가 해드릴 건데 뭘까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근데 정말 차 하나도 안 막히는데 서초까지 오는 동안 사고를 5개가 난 걸 봤습니다. 차가 별로 없는데. 새벽 4시에 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네, 근데 제가 7시, 8시 출근할 땐요. 정말 거북이 걸음이긴 한데 사고 난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결국 뭐냐? 차가 없어서 과속하다 사고 나는 거고요. 급한 마음에 사고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요. 자, 오렌 버핏께서 이 얘기를 하셨죠.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예, 귀에 딱지가 앉으실 건데 자, 지금 갖고 계신 거 10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어려운 일 아니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도 부자 연금 준비 플랜은요. 30만 원씩 꾸준히 하시면 65세에 51만 원 가능하시고요. 네. 국민연금 178만 원, 그다음에 확정형 나도 부자 달러 연금 34만 원, 퇴직연금 53만 원에 연금저축 32까지 하시면 348만 원. 늦지 않으셨어요. 예, 충분하시고 주택 그대로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출만 빨리 해결하시면 되고요. 추가 납입하신다면 395만 원까지 연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자, 금융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시고요.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놓으셨던 부동산은 물려주시던 아니면 내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시던 이렇게 하시면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내 은퇴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 부자 은퇴 플래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또다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예, 오늘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 공식입니다. 이렇게 혼돈스럽고 복잡할 때 오늘 시청자님들이 그런 문자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인구 절벽을 잘 지나야 풀리는데요. 과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989년도에서 96년도까지가 인구 절벽이었어요. 인구 절벽은 뭐냐면 자, 40대에서 자, 소비 지출이 왕성한 40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럼 결국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96년도에 겪어서 20년 동안을 힘들었고요. 미국은 2007년도에 인구 절벽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고요. 자, 영국도 13년도에 겪었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2018년도에요. 이제 인구 절벽이 왔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도 좀 어려울 수 있다. 항상 낙관론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잘 보셔갖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탈리아 동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이 와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자, 중국은 언제일까요? 예, 2025년 중국도 옵니다. 지금 좀 나을 뿐이죠. 언젠가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인구 절벽을 겪은 이후에 그게 극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본 어느 정도 극복했잖아요. 미국 했죠. 영국은 아직 과정 중이니까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기간이 힘든 거지 지나고 나면 아, 우리도 극복했다. IMF 겪어보셨죠? 금융위기 다 겪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 굉장히 위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혼란스러우시지 말고 이 위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네,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해요. 한국 자체가 지금
하반기 경기 성장률을 OECD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점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인정하자고요. 조금 어려워질 거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쓰는 것 조금 줄이시고 어쩔 수 없이 더 모으셔야 되고요. 투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자, 1차적으로 어떤 게 온다고요? 예, 부동산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동산의 변화가 온 게 대출 한도가 규제가 됐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 임대사업자들, 예전에는 주택을 보유한 분들 대출을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 건드냐? 임대사업자분들 것까지 건드려요. 그러면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거의 12억을 대출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 내 돈은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12억은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만 부담하실 수 있으면 아파트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LTV 40%까지 내려버리면 절반을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억 갖고는 안 되겠죠. 예, 8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2018년도 3월 165조가 상환이 도래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은 1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주택 가격이 일부분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은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냐? 무리하지 않으시면 돼요. 대출 좀 갚아놓고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축하시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투자의 타이밍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2017년도 주식이 그렇게 높을 때 사실은 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팔아야 돼요. 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올라가면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죠. 팔지 않았을 때는 이게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바로 이 저점이 왔죠. 그러면 사실은 살 때인데 다들 무슨 고민하고 계세요? 팔 거 고민하시잖아요. 예, 팔아야 될 때는 살려고 하시고, 예, 사야 될 땐 팔려고 하시니까 자꾸 엇박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 높을 때 팔고 쌀 때 사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 쌀 때 사고, 예, 비쌀 때 팔아야지 많이 남는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선 3가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집전이에요. 월급을 저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 용전. 이걸 투자를 잘해서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전이에요. 이 모아놓은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시청자님들이 어느 과정에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요. 예, 어느 한 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2008년도에 제가 그렇게 원하던 주가 포인트가 지금 온 거죠. 제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그동안 올라서 못 샀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제가 조금씩 또 ETF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청자님들도 마음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5년에서 10년 다시 보시겠다고 해서 투자하시면 되십니다. 최근 재테크 성적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희망을 가지시죠. 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코스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 좋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 2003년도에는 강남 아파트가 2등, 2005년도 2등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파란색이 부동산인데 볼게요. 1등도 있다가 중간도 있다가 마이너스도 있다. 자, 2010년도부터 14년도는 부동산 안 좋았어요. 부동산이 계속 좋았던 게 아니고요. 최근 15, 16, 17, 18이 좋았지 과거 한 5년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은 걱정 안 하신다고요? 내가 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에이 그래 내가 사니까 지금 여기서 거주하면 되니까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왜 그게 안 돼요? 예, 주식에 딱 사놓고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자꾸. 예, 이게 손실 날 것 같고. 근데 특징이 있죠. 주식은 등락이 좀 심합니다. 1등 아니면 꼴찌예요.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시청자님들 이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걸 못 견디시겠다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채권형 펀드 같은 걸 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경우가 부동산보다 많습니다. 여기 보면 1등을 꽤 많이 했죠. 1, 2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보지 않고 길게 보신다면 주식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식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저가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분께서 사업비를 굉장히 낮춰놓은 펀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앞으로 10년을 보시고요. 이렇게 주가가 박앤세일 됐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내일부터라도 한 달에 30만 원씩 구매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시 올라갔을 때 수익이 되실 거고요. 2,500포인트일 때는 사셔도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그게 수익이 나려면 2,600, 700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놓으시면 2,500만 복구가 딱 되시는 순간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2년, 3년 안에 원위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회원님들도 다 이 얘기합니다. 자,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난 항상 ETF로 투자한다. 그건 매우 멋진 일이다. 네,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기본 원칙은 제가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살 때와 팔 때를 명확히 구분하시면 돼요. 높을 때 파셔야 되고요. 그 낮을 때, 쌀 때 사셔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떨어졌으니까 아예 장기 적립식 투자 인덱스 펀드로 하나하나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세요. 달러, 변액, 평생 일시납 연금입니다. 그러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이 채권이 미국에서 1993년도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을 보면 2.75% 나왔네요. 그리고 3년 보니까 3.96, 5년 3.04, 10년 5.39, 5.66. 자, 점점 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장기 채권은 원래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5%대 이상 수익률 거의 확실하게 불안하지 않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라도 한 번 시작하시면 끝을 보신다. 이런 생각으로 재테크 하신다면 분명히 성과가 나실 거고요. 그럼 요 네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달러 형태의 변함없는 동일한 소득 금액 보장해주는 연금이 생기시는 거고요. 거치할수록 당연히 더 큰 수익을 드릴 거고요. 글로벌 환경에 맞게 미국 채권,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국 채권에서 수익 내자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인출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자, 떨어졌을 때 사십시오. 그리고 그게 힘드시면 이렇게 다른 대안 투자가 있고요. 중위험에 중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상품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하시던 거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산을 지키는 기초 공식 말씀드렸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혼란 겪지 마시고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도 부자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 공식에 대한 강의 오늘 또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다들 너무 불안하시겠지만 불안한 마음 꼭 잡고 기본을 따라 가시면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